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탈리아어 딕션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름다운 이탈리아어의 첫걸음, 바로 이탈리아어 알파벳 익히기를 시작할 겁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랄파벳도 이탈리아노, 즉 이탈리아어 알파벳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알파벳은 총 21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 알파벳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형태들이지만 이탈리아어 고유의 알파벳은 영어보다 개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별도로 표시된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J, K, W, X, Y인데요. 이 문자들은 주로 고전어나 외래어를 표기할 때 사용됩니다. 이탈리아어 고유의 단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영어 등의 외래어가 유입되면서 함께 쓰이게 된 친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으로는 콜로세움이나 피사의 삿갑 같은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보이네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언어를 함께 배워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21자의 알파벳이 각각 어떤 소리를 내는지, 특히 모음은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벳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모음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탈리아어에는 보시는 것처럼 A, E, I, O, U 이렇게 5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이 중 A, I, U는 비교적 한 가지 소리로 명확하게 발음되죠. 예를 들어 바나나의 A, 비타의 I, 무지카의 U처럼 말이죠. 하지만 E와 O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각각 2가지 소리, 즉 열린 소리와 닫힌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E의 경우 열린 소리는 에로 표기하며 카페처럼 입을 좀 더 크게 벌려 발음하고, 닫힌 소리는 에로 표기하며 왜처럼 입을 덜 벌려 발음합니다. O 역시 이와 같은 열린 소리와 닫힌 소리의 구분이 존재하고요. 이 미묘한 발음의 차이가 때로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기도 하니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모음 발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이제 자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탈리아어 자음 중에서도 C와 G는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아주 흥미로운 문자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 뒤에 A, O, U가 오면 우리말의 크 또는 끄에 가까운 강한 크 발음이 나요. 예를 들면 까네처럼요. 반면에 E나 I가 오면 츠 발음에 가까운 츠 소리가 납니다. 차봤다가 좋은 예가 되겠죠. G 역시 마찬가지예요. G 뒤에 A, O, U가 오면 그 또는 끄 발음인 그 소리가 나고요. 갓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E나 I가 오면 우리말 즈에 가까운 쯔 소리가 납니다. 젤라또가 바로 그런 경우죠. 자, 그런데 C나 G 뒤에 E나 I가 와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야 할 때 원래 강한 크 또는 그 소리를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아까라고 불리는 H가 등장합니다. H는 이탈리아어에서 보통 묵음, 즉 소리가 나지 않는 문자인데요. C나 G와 E, I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C와 G가 원래의 강한 발음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키아베나 기아초처럼요. H가 마치 발음의 다리 역할을 해서 소리 변화를 막아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C와 G, 그리고 묵음 H의 발음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탈리아어의 또 다른 중요한 자음 발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L과 GN입니다. GL은 우리말에는 없는 독특한 발음인 리 소리로 파밀리아, 가족에서처럼 혀를 입천장에 붙여 부드럽게 냅니다. GN은 녀꼬, 뉴키에서처럼 ny 소리로 발음되죠. 이 두 소리는 이탈리아어 발음의 중요한 특징이니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SC입니다. C와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 스카, 스코, 스코처럼 A, O, U가 오면 SK 소리가 나고 스쿠올라, 학교가 예시죠. 하지만 스체, 스치처럼 E, I가 오면 영어의 시처럼 부드러운 시 소리가 납니다. 시 아래, 스키를 타다처럼요.
S와 G는 유성음과 무성음 발음이 있습니다. S는 S 또는 Z로, G는 Z 또는 Z로 발음되는데 이는 단어의 위치와 문맥에 따라 달라지니 예시를 통해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자음, 꼰소난띠 도삐입니다. 카펠러, 모자처럼 자음이 중복될 때는 해당 자음의 소리를 단순히 2번 내는 것이 아니라 더 길고 강하게 끌어주어야 합니다. 이중자음의 길고 강한 발음은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발음 연습 시 특히 주의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탈리아어 고유의 알파벳과 발음 규칙 외에 화면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J, K, W, X, Y 이 5글자는 주로 외래어 문자에 사용됩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어 기본 21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온 고유명사나 단어들을 표기할 때 간혹 등장하죠. 예를 들어 J는 즈 소리를, K는 크 소리를 내고 W는 V 또는 우 소리로, X는 X 소리, 그리고 Y는 즈 또는 이 소리를 냅니다. 위스키나 택시, 요글트처럼 우리가 이미 익숙한 외래어 단어들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인사말들을 직접 발음해보는 종합 연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온조르노, 그라체, 아리베데르체 같은 기본 표현들을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입에 익혀보세요. 이탈리아어 발음은 규칙적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소리내어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탈리아어 알파벳 익히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알파벳의 각 글자가 가진 소리, 그리고 모음과 자음의 다양한 조합 규칙들을 잘 익히셔서 앞으로 이탈리아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